혈관 모형을 이용한 혈전증의 시각적 모델링 실험의 동기와 목적, 기대 효과의 의의, 그리고 더 알아볼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험의 동기와 목적은 동아리에서 칭했던 혈구 계산기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험 과정에서 혈구가 뭉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는데 혈전증이라고도 하는 이 증상은 한때 백신 부작용으로 이슈가 되었던 질병으로 막연히 혈전증의 위험성을 제시하는 것보다 실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델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실험 방법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 중에 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철가루와 자석을 이용해 혈전증을 제어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모델의 기대 효과의 의의로는 혈전증과 같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질병이면서 명확한 치료법이나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병의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질병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혈전증이나 다른 혈관 질환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쉽게 발병 원인을 이해하고 치료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알아볼 내용으로는 먼저 혈관 모형의 제작 과정, 베르누이 방정식과 연속 방정식을 이용한 혈전증의 발생 부위의 혈류의 위속, 혈압의 계산, 혈관 내부 난류에 관한 고찰, 그리고 심장 주변의 공동현상의 해석입니다. 네, 실험 첫 번째 혈관 모델링 작업 그리고 배경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전증. 혈전이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하며 혈전증이란 혈전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때 발병 원인으로는 혈류의 느림, 응고 과다, 혈관 손상의 세 가지 이유가 대표적이고요. 특히 저희는 신부전맥 혈전증이라는 혈전증에 대해서 더욱 깊게 연관지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혈전 현상의 해석과 혈가루 이용의 당위성입니다. 혈전의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물리학적으로 보면 적혈구 중심에 있는 혈이온에 의해 전기장 발생과 혈액 속에 녹아있는 음이온의 상호작용이 원인으로 고려됩니다. 때문에 철가루를 이용해 혈전을 모델링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한 이론 중 기본이 되는 이론인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입니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은 점탄성이 없는 유체에 대한 운동량 법칙으로서 이를 변형하면 혈류의 속도 계산 공식, 다음 공식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현상입니다. 공동현상은 펌프 작동 시 혈액 펌프 입구가 대기보다 낮은 압력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상온의 증기압 근처에 이르게 되면 산변화가 발생해 기포가 생성되는데요. 이러한 기포가 펌프 성능을 저하시키고 측정 정확도를 낮추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실험의 모습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표는 저희가 직접 철가루를 이용한 혈전을 만들었을 때 철가루 혈전의 개수에 따라서 유량이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 표입니다. 다음으로 모델링 및 실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한 재료로는 인공색소, 옥수수 전분, 철가루, 에오리늄 자석, 수증 펌프, 투명 호스 등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철가루와 네오디듐 자석을 이용해 혈전증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규격을 측정했습니다. 또한 투명 호스 외부에 네오디듐 자석을 테이프를 이용해 양쪽으로 고정하고 철가루를 뿌려 축적되는 철가루의 양을 조절해 냉행을 둘레가 8mm가 되도록 조절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색소 그리고 옥수수 전분을 활용해 혈액의 점성과 비슷한 수준의 인공혈액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혈류의 흐름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수증 펌프를 이용해 우리 몸에서 혈액이 순환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심장 역할을 하는 펌프의 유량을 알아내기 위해서 투명 호스 100cm를 잘라내어 약 50cm 높이가 차이나는 수조에 물을 옮겨 담는 과정을 거쳐 펌프의 유량을 측정했고 이때 단시간당 유량이 6.73L/min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혈전이 발생했을 경우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혈류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인공혈전을 만들고 변환된 유량을 측정했습니다. 인공혈전 한 개를 만들었을 때 단위 시간당 유량이 약 0.6L/min 정도가 감소했지만 약 3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두 번째 혈전을 만들었을 때 단위 시간당 유량이 약 3L/min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에서는 순환을 알아보기 위해서 펌프에 물이 나오는 부분과 빨아들이는 부분을 약 120cm 정도의 호스를 이용해 연결하고 파이프 안에서 순환하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거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절연 테이프와 물 속에서 펌프를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혈관 모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혈전증 발생으로 인한 혈류의 유속 그리고 유량의 변화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계산에 사용된 이론으로는 첫 번째로 연속 방정식이 있습니다. 연속 방정식은 질량 보존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그래서 질량의 변화율이 곧 밀도와 압력 그리고 속도에 비례한다는 그런 방정식입니다. 여기 식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좌변의 질량 변화율이 상수값인 유체의 경우, 대부분의 유체, 이상 유체의 경우 이게 대부분 다 상수값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면에서 통과한 유량이 동일하다는 원리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한 질량이랑 여기를 통과한 질량이 이런 식으로 이 질량이 같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혈전증이 발생한 지점에서 혈류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짐을 증명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혈전증이 발생한 부위에서 둘레가 3분의 2로 준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단면적은 결국 9분의 4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 때문에 4분의 9배의 속력이 증가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혈액의 경우 혈류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2배 이상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사용한 이론은 베르누이 방정식인데요. 베르누이 방정식은 이상유체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체역학에 알맞게 재구성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높이 차를 두지 않으면 수평인 유선을 따라 유체 요소가 움직일 때 속력이 빨라지면 압력 변화는 감소해야 합니다. 이런 원리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는 이 혈전증이 일어난 부위에서 갑자기 이렇게 단면적이 증가할 경우 어떻게 속력이 변화하는지는 위에서 구했죠. 그래서 속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델타 V 제곱이 음수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 상수값이라는 결과 말고 이거를 그 변화량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서 델타 P 더하기 2분의 로우 델타 V 제곱이 제곱 더하기 로우 G 델타 H 마이너스 그리고 비보전력 그러니까 마찰력에 인한 그 혈관 내에서의 에너지 손실을 고려한 게 결국 0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따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델타 V 제곱이 음수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우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양수값이고, 그리고 혈관의 그 높이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델타 H는 무시할 수 있고, 또 비보존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양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압이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짐을 에너지 보존의 관점에서 확인할 수